회장 강도연은 검은 정장을 단정히 여미고 납골당 입구에 섰습니다. 회색 구름이 내려앉은 하늘 아래 바람이 스산하게 스쳐 지나갔어요. 한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 다른 손에는 딸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꼭 쥐고 있었죠. 그는 말없이 걸음을 옮기며 벽면에 빽빽이 놓인 유리암들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발소리가 정적 속에 묵직하게 울렸어요. 그는 딸 서윤의 이름을 찾자마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유리벽 속에는 웃는 얼굴의 사진이 놓여 있었죠. 먼지가 내려앉은 액자 앞에서 그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손끝으로 사진을 닦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느냐? 낮게 새어나온 목소리는 공기 속으로 흩어졌어요.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입술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잠시 후 납골당 안쪽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어 그 방향을 바라보았어요. 두 아이가 나란히 서서 무언가를 올려두는 모습이 보였죠. 하얀 원피스를 입은 쌍둥이 소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작게 손을 모으고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은 이 낯선 광경에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닿자 시간은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이상할 만큼 익숙했어요. 마치 오래전 어딘가에서 본 듯한 기억의 잔상 같았죠.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아이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한 아이가 고개를 들자 그 순간 그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서윤이 입안에서 작게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듯 서로 손을 잡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회장은 본능적으로 한 발자국 앞으로 다가섰지만 아이들이 놀라 달려나가는 바람에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바닥에는 아이가 떨어뜨린 머리핀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죠. 회장은 천천히 몸을 숙여 그것을 주었습니다. 붉은 리본에 달린 진주 장식, 어딘가 낯이 익은 모양이었어요. 그는 손바닥 위의 리본을 오래 바라보다가 이마를 짚었습니다. 기억 속 어린 서윤의 생일날 자신이 직접 사준 머리핀과 똑같았죠. 회장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몸을 꼿꼿이 세웠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납골당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았죠. 그는 입술을 깨물며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회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납골당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손끝은 여전히 리본을 꼭 쥐고 있었어요. 차 문을 열며 뒤를 한 번 더 돌아봤지만 아이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유리벽 속 서윤의 미소만이 남아 그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눈가에 묘한 흔들림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는 낮게 한숨을 내쉬며 자동차 안으로 몸을 실었습니다. 리본을 손바닥에 올려놓은 채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의심이 하나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그의 시선은 차창 너머 회색 하늘에 닿았고 그 아래로 천천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잔잔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납골당 앞 벤치에 앉아 우산을 펴지 않은 채 두 아이가 떠난 방향을 바라보았어요. 한동안 움직이지 않던 그의 시선이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닿았습니다. 낯익은 두 쌍둥이 소녀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죠. 그들은 이번엔 작은 카드를 들고 서윤의 납골함 앞에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 작은 등 뒤로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아이들이 내미는 꽃과 카드에는 엄마 보고 싶어요라는 글씨가 삐뚤빼뚤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은 숨을 삼키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불편한 감정이 점점 자라났어요.
한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순간 세상의 소리가 사라진 듯 고요해졌어요. 그 미소는 서윤의 어린 시절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입꼬리, 심지어 손끝의 제스처까지도 같았죠. 회장은 숨을 멈춘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머무는 동안 아이들은 낯선 시선을 느낀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둘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서둘러 문 쪽으로 달려나갔어요. 회장은 놀란 듯 손을 뻗었지만 잠깐 하는 말만 허공에 맴돌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멀리 사라진 뒤였죠. 남은 것은 아이들이 떨어뜨리고 간 하얀 머리끈 하나뿐이었습니다. 회장은 그것을 주워들고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손끝으로 느껴지는 미세한 진주 장식이 다시금 기억을 자극했습니다. 서윤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 그가 직접 묶어준 머리끈과 똑같았죠. 회장은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머리끈을 주머니에 넣은 뒤 납골당 출입문을 나서며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잠시 망설이던 그는 김비서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비서, 오늘 날짜로 딸의 사망 기록 전부 다시 확인해봐요.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짧게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눈앞에는 방금 전까지 뛰놀던 아이들의 모습이 아른거렸죠. 창밖 빗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피로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지. 그는 중얼거리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과는 다르게 그의 두 손은 핸들을 꽉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납골당을 벗어나는 차창 밖으로 회색 하늘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김비서는 늦은 밤 회사 지하 기록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어두운 공간 속에서 그는 묵직한 서류철을 하나씩 꺼냈어요. 회장이 지시한 대로 강서윤의 사망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죠. 먼지가 쌓인 문서들 사이에서 그는 병원 이송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첫 장에는 실종이라 적혀 있었지만 그 아래엔 누군가 급히 수정한 흔적이 보였어요. 그는 눈썹을 찌푸리며 다른 서류들을 뒤적였습니다. 다음 날 자정 무렵 모든 문서가 사망으로 일괄 수정된 기록이 있었어요. 수정 서명란에는 익숙한 필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김비서는 숨을 고르며 손끝을 떨었죠. 서류를 덮은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됐어 낮은 속삭임이 공간에 흩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납골당 근처 카페에서 회장의 딸의 전 비서였던 지은을 마주쳤습니다. 아이 둘과 함께 있는 그녀의 모습은 평온했어요. 그러나 그가 바라본 순간 지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아이들을 데리며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김비서는 당황한 듯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차 번호를 적어두었죠.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이 둘 지은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그는 곧바로 사무실로 돌아가 회장에게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마다 그의 손글씨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마지막 문장을 적던 그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의 어둠이 마치 자신을 감시하는 듯 짙게 내려앉았죠. 그 시각 회장 강도연은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그는 무심히 수화기를 들었어요. 김비서의 짧은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회장님, 서윤 양의 사망 기록에 수정 흔적이 있습니다. 관련자 중 한 명은 지은 씨로 보입니다. 회장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느릿하게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두드렸어요. 문득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차가운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이었죠. 지은이라 낮게 흘러나온 말이 방 안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며 어두운 도시의 불빛을 일그러뜨렸어요. 그 순간 회장의 손이 주머니 속 머리끈을 꼭 쥐었습니다. 차가운 진주 장식이 손끝에 닿는 감촉이 다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고 불안한 예감이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죠. 회장은 납골당을 나온 뒤 곧장 차량에 올라탑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어요. 차창 너머로 스치는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가지만 그의 시선은 한 점에 고정된 듯 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조심스레 그를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대신 회장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들 누구지?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곧바로 서재로 향했어요. 오래된 앨범을 꺼내며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딸은 언제나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뭔가 감춰진 외로움이 느껴졌죠. 회장은 문득 딸이 생전에 남긴 편지 한 통을 떠올렸습니다. 한때 그가 무심히 서랍 속에 밀어넣었던 편지였어요. 서랍을 열어 먼지를 털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습니다. 종이 위에는 단정한 필체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아빠, 제가 사는 이유가 언젠가 아빠 앞에 나타날 거예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침묵이 이어졌죠. 그는 곧장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난번 그 사고 다시 조사해. 모든 기록 다 가져와.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비서는 놀라서 이유를 묻지도 못한 채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끄는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책상 위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방 안의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장면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딸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겼던 눈빛, 그 속엔 원망과 슬픔이 가득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회장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설마 내가 놓친 게 있었던 건가?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재 불빛 아래서 딸의 편지를 반복해서 읽었어요. 눈앞의 글자가 자꾸만 흐릿해졌고 그의 손끝에서는 미세하게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봉인된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 것처럼요. 다음 날 새벽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섭니다. 검은 외투를 걸치고 낡은 가죽 서류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도착한 곳은 오래전 딸이 근무하던 작은 복지재단 건물이었습니다. 폐쇄된 지 오래라 건물은 낡고 유리창에는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죠. 회장은 잠시 건물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여길 다시 오게 될 줄이야.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희미하게 흩어졌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눅눅한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불이 들어오지 않아 손전등 빛에 의지한 채 천천히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책상 위엔 오래된 서류 더미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는 그중 하나를 꺼내 펼쳐봤습니다. 소아의료지원사업 후원 명단 낯익은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그날 납골당에서 본 쌍둥이 아이들의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뒷페이지를 넘겼어요. 후원자란에는 박은서 회장의 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서가 그 아이들을 후원했단 말인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의문이 점점 더 커졌죠. 그는 재단의 낡은 컴퓨터를 켜려 했지만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복지재단의 자료 복구를 지시했어요. 비서는 놀라서 이유를 묻자 회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딸의 흔적을 찾아야겠어. 그날 오후 회장은 딸의 유품이 보관된 창고를 찾았습니다. 박스 하나하나에 은서 소지품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죠. 그는 조심스레 하나를 열었어요. 그 안엔 낡은 아기 사진 한 장과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진실이 언젠가 빛을 볼 거예요. 회장은 사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딸이 두 아기를 품에 안고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은서야, 이 아이들은 누구니? 그의 손끝이 떨리고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서류 가방을 닫는 소리만 텅 빈 공간에 메아리 쳤습니다. 비밀의 실마리는 이제 조금씩 회장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재단 자료 복구 결과는 이틀 뒤 도착했습니다. 비서는 파일을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은서 양이 별세 직전까지 익명으로 진행한 후원이 여러 건 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를 켰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수많은 기부 내역과 아이들 사진이 떠 있었죠. 그 중에서도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하늘, 바로 그날 납골당에서 마주쳤던 여성이었어요. 회장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하늘의 후원 내역을 눌렀습니다. 거기엔 의료 비양육비 정기 후원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었죠. 날짜를 따라가자 딸의 사망일 이후에도 자동이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딸의 계좌를 대신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비서실, 김하늘이라는 사람 조사해. 짧지만 강한 명령이었습니다. 비서는 즉시 움직였고 회장은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마지막 나날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그가 일에만 몰두하던 시절 은서가 했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아빠는 세상 누구보다도 멀리 있어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천천히 두드렸어요. 내가 감췄던 게 이거였나? 혼잣말이 섞인 숨결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잠시 후 비서에게서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김하늘 32세, 고아원 출신, 현재 미혼. 쌍둥이 남아의 어머니이며 재단을 통해 꾸준히 지원받은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한 줄이 마지막에 적혀 있었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의 생부는 등록되어 있지 않음. 회장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둔하게 쿵쿵 뛰었어요. 딸이 왜 이런 비밀을 품었는지, 왜 그가 전혀 몰랐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질 듯 또 흩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회장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불빛 하나 없이 고요한 사무실에서 그는 다시 한번 딸의 편지를 꺼내 들었어요. 아빠, 제가 사는 이유가 언젠가 아빠 앞에 나타날 거예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으며 회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오늘이란 말이냐, 은서야. 그날 밤 회장은 더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직접 김하늘을 찾아 나섰어요. 비서가 알려준 주소는 도심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바람은 싸늘했죠. 문 앞에 선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놀란 얼굴의 여성이 그를 바라봤어요. 김하늘이었습니다. 회장님, 왜 여길?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엔 아기 젖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엔 쌍둥이 아이들이 잠들어 있었죠. 회장은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이들, 내 딸 은서와 어떤 관계지요?
하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을 피하며 꼭 쥔 손이 하얗게 질렸어요. 잠시 후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서 언니는 제 목숨을 구해줬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언니가 지키려던 생명이에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키려던 생명이라니? 하늘은 조용히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건 병원 출생신고서였어요. 그곳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모박은서, 부공난.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손끝이 굳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눈앞의 종이가 흔들리듯 보였습니다. 하늘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은서 언니는 아버지께 끝까지 말하지 말라 했어요.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그래서 내 딸이 혼자서 이 고통을 감당한 건가?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아이 하나가 잠에서 깼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아이와 마주쳤어요. 아이의 눈빛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의 딸 은서가 웃을 때와 똑같은 눈이었죠. 회장은 그대로 자리에 굳었습니다. 손끝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서 언니는 떠나기 전날까지 아이들 곁에 있었어요. 그날 사고가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거예요.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고라니 무슨 말이오?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선 또 한 번 오래된 균열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장은 다시 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하늘과 쌍둥이 아이들도 함께였죠. 가을 햇살이 납골당 유리벽을 비추며 잔잔히 반사되었습니다. 회장은 딸의 영정 앞에 조심스레 꽃 한 송이를 내려놓았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은서야, 이제야 내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구나.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한평생 쫓아왔던 성공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이제야 깨닫게 된 듯 했어요. 하늘은 잠시 머뭇거리다 쌍둥이를 안고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싶어 해요. 회장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아이 하나가 작은 손으로 그의 외투 자락을 잡았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아이의 눈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 속엔 따뜻함이 있었고 그리움이 담겨 있었죠. 그는 마침내 손을 내밀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은서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순간 바람이 스쳤습니다. 묘소 앞의 꽃잎이 하늘로 흩날렸고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지킬게. 은서 대신. 하늘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언니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회장은 하늘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의 표정엔 고요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은 재단을 재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름은 은서의 미소재단 소외된 아이들을 돕는 단체였어요. 그는 모든 재산을 기부하며 기자회견장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제 삶은 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남긴 빚을 갚을 때입니다. 그 순간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납골 땅에는 새로 놓인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은서야, 내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다. 너의 웃음이 다시 이 세상에 피어나고 있단다. 그 글씨는 단정했고 따뜻했어요. 햇살이 영정을 비추며 마치 미소 짓는 듯 빛났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조용히 납골당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는 진심으로 한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시작했어요.